좋아요, 구독! 네, 서울경제TV 증시8 조간브리핑 시간입니다. 서울경제신문에서 발행한 이슈 전해드리는데요. 첫 번째 소식부터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화면 살펴보시죠. 대출 의존도 낮춰 연쇄 부실 차단, 공급 절벽 대책 병행해야 첫 번째 소식 전달드립니다. 정부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구조 개혁에 나서는 배경에는 한국만의 특수한 부동산 PF 관행이 있습니다. 국내 부동산 개발의 자금 조달 방식을 쉽게 설명하면 돌려막기에 가까운데요. 우선 시행사들은 이 같은 돌려막기 구조를 통해 5에서 10% 안팎에 불과한 자기 자본으로 최대 수조 원대의 부동산 개발에 나설 수가 있었습니다. 문제는 금리가 높아지고 부동산 경기가 얼어붙었을 텐데요. 거시 환경 악화에 따른 문제가 발생이 되고 또 이에 따른 PF 부실이 시공사 부실로 이어지고 또 돈을 빌려준 금융기관에도 유동성 위기가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현행 PF 제도를 두고 분양 가격이 폭락하면 줄줄이 폭망하는 구조다라고 지적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기재부는 부동산 개발 과정에서 자기 자본의 비율을 최소 20%로 높여 손실이 생겼을 때 충격을 흡수하겠다라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미 선례도 있는데요. 2011년 저축은행 사태 이후 정부는 저축은행 중앙회 표준 대출 규약을 도입해 시행사의 자기 자본이 20% 이상인 PF 사업장에 한해 대출을 해주는 규제를 이미 도입했습니다. 이 때문에 태영건설 워크업 PF 사업장에서도 저축은행 대출이 많지 않았는데요. 태영건설의 자기 자본 대비 PF 규모는 373%나 됐기 때문입니다. 우선 그동안 자본금 문턱이 낮아 부동산 시행사가 난립했었습니다. 한국금융연구원에 따르면 2022년 말 기준 등록된 시행사가 2,715개였으며 미등록 개발 업체까지 포함하면 6만여 개에 달하는 상황인데요. 업계의 반발 역시 클 것으로 보여집니다. 올해 예상 분양 물량은 5만 9,850가구로 지난해보다 더 적습니다. PF 규제 강화로 짓고 있는 건물의 돈줄마저 막아버리면 2, 3년 뒤 전국적인 주택 부족에 시달릴 수 있다는 우려가 굉장히 크고요. 이에 따라서 업계의 반발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김승배 한국부동산개발협회 회장은 부동산 PF 대출 규제 강화는 정상적인 업체들도 어렵게 해 빈대 잡으려다 초과 첨간 해오는 꼴이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본 비중 규제를 두면 결국 본인 땅을 가진 업체들만 시행을 할 수 있어 공급을 늘릴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전했습니다. 네, 기사 요약해 보겠습니다. 우선 부동산 PF 대출 요건이 강화되면 현재 국내 개발 업체 중에서는 감당할 수 있는 곳이 없다며 기관이나 대기업을 제외하고는 사채 등을 써야 하는데 그만큼 공급이 줄고 가격이 높아집니다. 이는 현 정부의 공급 확대 기조와 완전히 거꾸로 가는 것이다라고 지적하고 있고요. 우선 5% 자본금으로 수조원 사업이 가능했었습니다. 때문에 돌려막기식의 자금 조달 탓에 위기가 취약했던 부분이 우려를 낳고 있었고요. 미국과 일본에서는 자기 자본이 20%에서 30%가 되어야만 했었던 과는 대조적인 부분입니다. 규제 강화 때는 돈줄이 막혀 공급난 우려가 있고요. 대형사만 유리해져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라는 부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 이단 변심에 한국 기업 64조 투자, 속도 조절로 맞서나. 두 번째 소식 전달드립니다. 미국 조지아주에 전기차 신공장을 짓고 있는 현대차 그룹이 당초 기대와 달리 투자세 공제 규모가 대폭 줄어들 가능성이 커지면서 국내 전기차와 배터리 업계의 미국발 정책 리스크가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우선 결정적인 순간마다 자국 우선주의로 기우는 미국의 정책 변수에 기업들은 또다시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처지인데요. 투자의 속도 조절이 일단은 유력한 카드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우선 지난해부터 본격화한 글로벌 전기차 수요 감소와 리튬, 니켈 등 배터리 핵심 광물의 가격 급락에 따른 부작용이 밸류체인을 타고 업계 전반에 불어닥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힘겨운 한 해가 될 것으로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23일 업계에 따르면 전기차와 배터리 업계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미국의 정책 리스크입니다. 현대차그룹과 LG에너지솔루션, SK온, 삼성 SDI 등 국내 전기차, 배터리 기업들은 첨단 제조시설을 자국으로 유치하려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응하기 위해 현지화 전략을 펼쳤었습니다.
우선 사진 크게 한번 살펴볼 텐데요. K배터리 3사 북미 투자 현황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합작 법인 형태 미국 혼다와 미국 오하이오주에 투자를 진행했었고요. 또 GM 역시 오하이오주에 단독으로도 미시간주에도 함께 했었습니다. SK온은 미국 포드와 그리고 삼성 SDI는 미국 GM과 함께 미국에서 북미 투자를 진행했었습니다. 하지만 국내 기업들이 미국 현지에 쏟아부은 것만큼 세제 혜택과 같은 인센티브가 충분히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는 게 현실로 오고 있는데요. 정책 변수뿐만 문제가 아닙니다. 본격화한 전기차 수요 둔화는 완성차 업계의 전기차 생산 조절을 넘어 배터리 업계의 투자 계획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전기차의 생산 조절은 배터리 업계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데 지난해 말 기준 국내 배터리 3사의 수주 잔액은 1,000조 원에 이릅니다. 일감은 충분히 확보가 됐지만 완성차 업체가 전기차 생산 속도 조절을 길게 가져가려면 배터리 업계도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렇다 보니 배터리 업계도 생산 속도를 조절하고 있습니다. 파나소닉은 전기차 수요 둔화에 미국의 세 번째 배터리 공장 건설을 미루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SK온 또한 지난 11월 미국 법인 SK 배터리 아메리카가 운영하는 조지아주 공장 생산 규모를 축소했습니다. 전기차 시장은 11월 미국 대선에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이 된다라면 IRA 폐지와 같은 불확실성이 높아질 수 있어 판매량을 예측할 수 없다라는 안개 속 전국입니다. 이에 배터리 시장도 가격 경쟁이 본격화하면서 더 이상 블루오션이 아니다라는 부분이 더 크게 우려감을 낳고 있습니다. 미국 자국 우선주의 강화로 IRA 장벽의 현지화 전략을 폈었지만 차에 이어 배터리 역시 세제 혜택이 축소될 판입니다. 전기차 수요 둔화, 미국 내 재고 114일 동안 전년비 대비 2배 넘었고요. 그리고 GM과 포드 전기차 생산 속도 역시 조절을 해 나서고 있습니다. 핵심 광물 가격 하락 또한 문제입니다. 배터리사, 리튬과 니켈 가격 등 약세, 재고 평가 손실이 늘면서 매출에도 악영향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평가입니다. 네, 세 번째 소식입니다. 미뤘던 교체 수요 회복, 서버용 반도체도 살아난다. 이번에 반도체 소식 전달드립니다. 최근 빠르게 수요를 회복하며 모바일에 더해 서버용 반도체 시장에서도 반등 기미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불황 시기에도 예외적으로 주문 증가에 이어졌던 인공지능 수요 외에 데이터 센터용 일반 서버 시장에서도 재고 정상화가 막바지에 이른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는데요. 23일 업계에 따르면 반도체 파운드리 업체 1위 대만 TSMC의 고성능 컴퓨팅, 즉 HPC 사업 부문 매출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상승세로 이미 돌아섰습니다. 지난해 1분기 5%, 2분기에는 14% 역성장을 기록하다가 3분기 6%로 상승 반전하고 4분기에는 17%로 매출 증가폭이 더 뛰었습니다. TSMC의 HPC 부문은 데이터 센터 투자에 따른 서버용 칩 수요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다품종 소량 생산 체제로 고객사 주문을 받는 비메모리 반도체 사업 특성상 메모리보다 상대적으로 빠르게 시장 변화가 반영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서버용 메모리에도 훈풍이 불어닥치고 있다는 부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올해는 이렇게 한 차례 미뤄졌었던 서버 교체가 수요가 돌아올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서버 수요의 관건은 구형 제품인 DDR4 재고 소진 속도와 이에 따른 DDR5 전환인데요. 트렌드포스는 지난해 서버 D램 고객사들이 DDR4 재고를 공격적으로 털어내 지난해 4분기 재고에서 DDR5 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을 40%까지 끌어올렸다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DDR5의 침투율을 크게 웃도는 수치인데요. 지난해 하반기 일텐과 AMD 등 중앙 처리 장치, 즉 CPU 제조사가 DDR5를 지원하는 서버 신제품을 내놓으면서 시장이 활성화될 제반 조건도 갖추었다라는 평가입니다. DDR5는 통상 DDR4보다 10에서 20%가량 가격이 비싼 만큼 메모리 업체의 실적 기여도가 굉장히 커져가는 부분이고요. 업계에서는 AI 이외에 일반 서버 시장도 반등세에 접어들면서 전반적인 반도체 업체의 턴어라운드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실적 측면에서도 SK하이닉스가 이르면 지난해 4분기에 먼저 흑자 전환을 달성하고 삼성전자 역시 1분기에는 D램 흑자 기조로 돌아설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클라우드 투자 감소했지만 TSMC HPC 매출 2분기째 상승세로 접어들고 있고요. 가격이 비싼 신제품 점유율도 늘었기 때문에 업계에서는 반도체 업계의 턴어라운드 탄력이 붙을 것이다라는 부분이 희소식으로 들어왔습니다.
자, 마지막 소식입니다. 중학개미 더 이상 못 참아. 올해 들어 1,000억 뺐다. 네, 마지막 소식 전달드립니다. 중국 본토 주식시장이 경기 침체와 미중 갈등 격화로 맥을 못 추면서 국내 개인 투자자들의 이탈 속도가 올해 들어 더 빨라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증시 전문가들은 중국 증시 반등이 당분간 어렵다고 보고 자금을 미국과 일본 증시 등 다른 곳으로 돌리려는 국내 투자자들이 더 늘어날 것이다라고 전망하고 있는데요. 지금 크게 화면을 살펴보시면 중국 본토 주식 보관액은 2023년 3월 말 15억에서 2024년 1월에는 9억 117만 달러까지 뚝 떨어졌습니다. 올해 글로벌 증시 등락률로 살펴보시면 미국 다우존스 지수가 상승하고 그리고 니케이 지수 역시 큰 폭의 상승률을 기록한 반면 코스피와 중국 상하이 종합지수는 역성장을 기록했는데요. 우선 감소율로 보면 한화로 약 948억 달러 이상 감소폭이 크게 두드러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국내 투자자의 중국 증시 외면은 올해 들어 현지 경제 상황에 대한 우려감 때문입니다. 특히 미국 대선을 앞두고 미중 패권 전쟁이 더 심화될 것이다라는 예측 탓도 있는데요. 때문에 자금이 썰물처럼 빠지면서 수급 상황 역시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중국 지수는 코스피 지수보다 더 상태가 안 좋은 상태다라고 분석되고 있고요. 전문가들은 중국 증시의 부진이 한동안 이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투자 심리도 당분간 반전의 모멘텀을 찾기 어려울 것이다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시장 참여자들이 중국 당국의 경기 부양책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저가 매수할 타이밍도 아니라고 본다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개인은 중국 증시 보관액 1조 2천억 원이고요. 1년 새 1조로 뚝 떨어졌습니다. 2022년의 반토막 수준인데 중국 경기 침체에 미중 갈등 격화 역시도 함께 아쉬운 소식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상하이 지수가 급락하면서 자금 역시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있고요. 전문가들은 미국과 일본 증시로 자국은 이탈이 늘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 오늘의 일면을 통해서 전문가와 함께 수혜주까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와 끝까지 함께하시죠. 좋아요, 구독!